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셀트리온 관련된 리포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리포트는 또 없습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왔고, 안 그래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개괄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분야 컨센서스 상당히 좋고요. 13년 분기 연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왜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지랄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공장이요, 6월 1일부터는 풀가동 들어갔고요. 테스트 가동 들어가고 나서 아마 7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 공장이 20만 리터가 더 추가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될 가능성은 높은 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꽤 괜찮을 거다라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수주가 많으면 5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겠습니까? 그래서 화이자 비롯해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CMO 76건, CDO 102건 이렇게 많은 수주량이 존재하고 있다. 그거 다 생산해내려고 하면 또 그런 공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회사 삼성바이오엘피스에서 7월 1일 휴미라 관련 하드리마 미국 출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내일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기업의 상황은 괜찮다.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주가만 지금 눌려 있다. 주가가 눌린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 경제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진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쇄돼서 일단 테마가 동기 끝났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수준이 222동평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동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장표를 보면 222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서 있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니 사실은 직전 2년치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건 상당히 주가가 낮은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 주식의 매수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지표들이 그런 걸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시간의 싸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거 역사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그쪽에서는 과거 2017년 쪽에서는 상당히 미미했죠. 우리나라 자체 내 시장에서도 매출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불과 4년이 지난 2021년이 도래한 이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랭킹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빨리 변하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도 같이 서서히 따라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겠죠. 주가가 크게 눌리면 좋은 회사인데 크게 눌렸다고 하면 그거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좋은 쪽 방향보다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엘피스가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수주만 따내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근데 수주 상황이 좋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좀 치열하게 발생이 됐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사항으로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그게 말이 되는지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뒷부분 가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예상과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컨센서스 부합을 하고 있죠. 사실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OP 부분에서 마이너스 43.3% 이렇게 빠진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뭐 결과적으로는 소폭 상회한다라는 부분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일단 봐줘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조금 꼬꾸라져 있는 이 모습이죠. 그런데요. 자, 사원공장이 가동이 돼서 지금 2차부터 여기 20만 리터 약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공장 가동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3년도 연간 실적 매출 한번 우리가 보면 19.6%.
11.5%,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OPM도 30.5%. 모든 수치가 어떻게 돼요? YOY 대비해서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저 의미가 뭘까? 2022년도에 3조 원 매출 통과했고, 올해 3조 5천 초과하고, 뭐, 나쁜 게 뭐 있습니까? 5,900억씩이나 더 매출과, 일단 영업이익도 10% 이상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2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 국분에선 지금이 아주 낮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원래 정상적이라 그러면 작년만도 못하다 그럼 2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면 221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존재해야 되는 게 주가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갖다 못 받았던 이유는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따라줬기 때문에 수급이나 환경이 안 따라준 거죠. 자, 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급이나 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황이 도래한다 그러면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고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것들은 220일 아랫단에서 크게 눌리고 있다는 것들은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관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기준치를 많이 해요. 작년보다 실적과 모든 게 좋은데 잘 나오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뭐 전전년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존재한다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매크로나 수급이 못 받쳐줘서 아니면 뭐 대형 뭐 악재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만 밸류에이션을 낮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제대로 평가받는 구간이 나타나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아마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의 사유가 굳이 이유가 나온 게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공정 증설을 많이 해서 경쟁이 많이 발생이 돼서 ASP가 하락할 거다. 이게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게임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캐파 큰 놈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반도체도 치킨 게임 할 때 캐파 큰 놈이 무조건 이겨요. 우리 그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제조업의 공통적인 특점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 높여갈 때는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캐파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도태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크게 예를 들면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캐펙스 하면 또 삼성이 또 세지 않습니까? 캐펙스 비즈니스는 삼성을 따라올 만한 곳이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는 그 회사의 과거에 업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간다고 생각하면 저 경쟁 사회는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공장을 증설한다는 판에 저게 무슨 말이 될까요? 물론 마진율은 조금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이 YOY에 대비해서 성장성이 빠지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무조건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와 있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수주와 공장증설 내용. 그 공장증설 내용 왜 이야기 드리냐면 수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장 증설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다. 또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일부러라도 할 거예요. 왜? 나중에 캐파를 통해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예를 들면 충분히 성장성은 또 존재하겠죠. 다른 데를 고사시켜버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존재한다. 자, 사공장 잘 풀가동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풀가동 돌아가는데 어떻게 매출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그만큼 반영이 돼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1위의 CMO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과 2017년부터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이런 능력치로 올라와 있다. 자, 이제 주가만 움직여주면 되고 수급만 따라와 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안 좋은 내용들 축구 찾아봐도 아마 뒤져봐도 별로 찾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장표를 한번 살펴보고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면 분명히 안 좋았던 부분 여기 존재하죠. 그죠?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눌린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간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주가 하락이.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것만 나와 있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YOY 대비해서도 뭐 괜찮게 가고 있잖아요. 물론 2022년도에 고성장한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훼손돼야 된다. 그렇다고 2022년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나 매출이 빠졌습니까? 영업이익이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사유? 제가 생각해보면 별로 찾아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나와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잘못되고 주가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못된 거겠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기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내놓는 것 같다 엉뚱하게 내놓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저게 맞다면 주가는 따라와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한번 보시고요. 이 장표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따로 한번 보시면서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야, 저 정도 상황인데 왜 주가가 못 따라와? 특히 저는 이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작년 평균치만도 못한 주가의 반영의 모습은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자, 그럼 좀 220의 이동평균선 얘기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지금 기준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윗단에서 놀아줘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안 좋고 올해 들어와서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이 바이오 업종 뭐 이런 거 다 해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밑으로 빠져 있는 건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오버행 나온 거, 이 부분 주가 하락 나온 부분, 이거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상한 그러니까 현상일 수도 있고 뭐 바이오로직스 지금 2분기 쿼터에 나오는 업적 실적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1분기 때 그게 여기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이해는 안 간다. 자, 이해가 안 가는데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건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명이 불가한 주가 하락 부분이 존재할 때, 아, 저것은 그냥 이상한 현상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경험해 봤잖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어떨 때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리면 윗부분은 쳐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아래쪽은 쳐내야 되는 부분도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저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패턴 모습은 이 모양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7월 한 둘째 주 물론 매크로 환경과 여러 가지 또 개선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또 수주량은 일단 많아요. 이게 상관없이 풀가동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장이 풀가동 돌아가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조금 그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하락한 부분에서 위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윗단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보면 81에서 80 한 4,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되고요.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 개인적으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주당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같은 게 거래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0만 원까지 컨센서스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까지는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220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올해 안에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그 향후의 모습은 윗단까지도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매출 기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자 그럼 주가만 따라만 주면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저는 목표가가 81만 원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92만 원 이렇게 찍어 놓고 저는 거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는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땐 한 번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여기 이 모습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 하락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매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여기 윗부분에서 상당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매물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넘어올 때 아마 80만 원에서 81만 원 넘어오는 그 과정이 1차 브레이크 구간인데 거기를 쭉 통과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물 내놓을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분들이 왜냐하면 낮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몰라서 저기서 매수하셨겠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다 살펴봤는데, 괜찮은데? 그럼 주가 하락 소유 없는데? 라고 매수하셨을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럼 저기 들어와서 매도 칠 만한 분들은 일부분일 거고요. 일부 개인들은 발생하겠지만 대부분 기관 물량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기관이나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매수 포지션이 대부분 여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슈팅할 때는 바로 나타날 가능성도 여기서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리고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 정보가 나오게 되면 리뷰 계속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추정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아무튼 지금 221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는 건 저평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의 좋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잘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케어 뉴스였어요.